안녕하세요. 이번에 병영 독서 코칭을 맡게 된 정진희 강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직접 대면을 하면서 부대에서 제가 찾아가 같이 이 독서 코칭을 하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비대면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서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작할 책은요. 귀여운 미소의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로 띄웠죠. 네. 그래서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읽으신 분도 계시는데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덜 읽으셨다면 요 동영상을 조금 나중에 보시고 책을 읽으신다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귀여운 미소 있죠? 예,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 귀여운 미소는 이제 프랑스 사람입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읽으면 이 책 앞에 이게 나와 있죠, 지도가. 예, 보셨을 거예요. 라크로아 디쉬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착장, 트리스타나 비치, 덤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죠, 사건이. 네. 자, 이게 보몽섬인데, 이거는 그냥 가상의 섬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작가가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여기 지중이 있죠? 예. 자, 여기 지중이 있는데, 가상의 섬으로 만들었죠. 자, 우리 소설에서 나오죠. 라크로아드 슈드. 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네딕투스 또한 읽으시면 이제 이게 계속 나와요. 예, 사라코다 선착장. 그래서 여기 보몽섬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책을 읽기 전에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건 도입인데요. 예. 많은 소설책 중에서 왜 이 책을 선택하셨습니까?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독서 코칭에서 책을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목록이 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책,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 이 책을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 책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물론 그때는 책을 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책 읽으면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책 겉표지가 좋거나 뭐 귀여운 미소란 작가가 마음에 든다든지 아니면 보니까 꽤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작가를 꿈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마음속에는 작은 뭐 또는 큰 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꿈이라고 하면 이 꿈은 우리 이 몸속에 꽃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꽃이 계속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물을 줘가지고서 이 꽃을 아름답게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꽃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꿈이라고 하면 이 꿈을 위해서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작가라는 거 꼭 소설가가 아니어도 작가라는 이름으로 많이 있죠. 예, 화가도 있고 소설도 있고 시인도 있고 뭐 요즘에는 비디오 아트 이렇게 그 행동, 그죠? 행위 예술가도 있고, 이름을 붙이면 끝도 없죠. 음악가도 있잖아요. 예, 음악가도 이제 뭐 일종의 작가에 속한다고 저는 하거든요. 음악가, 예, 작곡가지만, 예.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작가, 만드는 사람을 꿈꾸신 적이 있습니까? 예, 굉장히 창의적인 거죠.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크리에이터. 이죠. 크리에이터. 예.
그 다음에 소설가가 아니어도 예술가가 되고 싶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지금 다 얘기한 겁니다. 예술가. 혹시 예술가가 되고 싶어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예술가가 되고 싶어도 망설이는 이유. 여러분, 망설이십니까? 예술가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면 고등학교 때 나는 고등학교 때 이런 학교를 가고 싶은데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러고 다른 고등학교를 얘기했어요. 좋은 뜻으로 얘기하셨겠죠. 하지만 나의 생각, 이상과 부모님 또는 사회 이상이 이게 다르죠. 다를 때가 있었죠. 그럼 대학도 선택을 하거나 또는 과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과.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디자인학과 가고 싶은데 또는 예술 쪽 화가가 되고 싶은데 가지 말래요. 못 먹고 잘 돈을 못 번다. 특히 뭐 디자인 쪽은 모르겠지만 화가 순수 예술 쪽은 이 돈 있죠. 이 돈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하죠. 물론 이제 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라는 꿈을 지지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안 가는 쪽으로 꿈을 지지해 주시는 분도 있죠. 이런 쪽으로 안 가는 꿈을 지지해 주는. 예.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선택이시죠. 나는 꼭 가겠다 하면 나는 뭐 그건 나중에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예술가가 되고 싶어도 망설인 이유 많죠. 자, 그 다음에 작가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아직 젊으시니까 많은 꿈을 갖고 계시고 그것은 많은 꿈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즘 시대에는 평생 직장이 없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많은 따자를 쓸게요. 많은 꿈을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꿈. 그러면 하나의 꿈도 이루기 힘든데 어떻게 많은 꿈을 가질 수 있나요? 그렇죠. 예, 하나의 꿈을 이루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많은 꿈 중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시면 되고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람과 어떠한 그 삶의 가치를 갖게 하고 또 어떤 존중감을 주고 이런 건 성취감 뭐 이런 거 많죠. 덕목이 가치가 이런 거를 주면 좋겠죠. 예. 그다음 혹시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거나 다 귀찮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자,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다. 이것도 쉽지 않죠. 그다음 다 귀찮고 생각하기도 싫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한 적이 없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예, 너무 힘들면 이런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하죠. 어르신들이 평범하게 사는 거 쉽지 않다. 그죠? 우리 평범하게 살려고 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도 어떤 데는 굉장히 힘들 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다.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은 것도 살기가 힘들어요. 예? 예,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고 다 귀찮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스님들 뭐 맨날 이렇게 보시면 되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죠. 근데 막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공양하고 뭐 4시에 일어나든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법문 읽고 엄청 힘드시대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스님들도 뭐 별 특별한 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막 공부도 엄청 해야 된대요. 들어가서 혼자서 엄청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수녀님도 마찬가지예요. 수녀님이고 목사님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종교분들도 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침묵하고 뭐 이렇게 고해성사하고 뭐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쉬워 보이는 것들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는지. 자, 요런 질문을 갖고서 한번 공책에다 제가 이제 독서 이 책이 있어요.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요렇게 이제 중국에 있거든요. 예. 그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이게 이제 독서 코칭 본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 책에다가 이제 기입하게 독서했던 것들 이렇게 목록을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지금. 예. 거기다 적으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 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잘하는 것 중에 선택하게 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선택하게 되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은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 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은 소설가예요. 시인이에요. 그 밖에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 너무 부럽죠? 저는 부러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 영화 감독이 되고 싶거든요. 옛날에는 저도 소설가나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소설가 시인이 되려고 문학을 전공했어요, 문학. 그래서 영문학하고 국문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물론 역사도 했어요. 공부를 좀 많이 했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책을 다 영화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류에 너무 편승을 했는지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거 그만뒀어요. 다시 하고 싶지만 쉽지 않네요. 그다음 이제 다시 한 게 저는 이제 그 그림 그리자. 아이고. 예, 그래서 저는 화가 그림을 이제 취미로 하게 되는데요. 예. 아무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과 아이고 크게 나왔네요. 예. 잘하는 것 중에 선택하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혹시 소설이나 문학작품 등을 허구이기 때문에 허구이기 때문에 소용이나 쓸모가 없고 야 이거 왜 이런 거 왜 읽어 시간 낭비야. 실질적인 학문들 예를 들면 기술이나 자기계발서 예, 자기계발서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계발서를 잠깐 봤거든요. 이 계발서가 이렇게 써 있는 단어도 있어요. 이렇게요. 계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요게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발전, 앞으로의 발달, 무슨 개발, 앞으로의 발달을 얘기할 때는 개발이라고 하고요. 개발은 이게 잠재되어 있는 거. 어떤 능력이라고 하면은 능력이나 잠재 능력이 여기 숨어 있다가 개발되는 거예요. 요거는 개발서를 쓰시면 돼요. 물론 이거하고 이거가 틀리진 않지만 요즘은 이제 요렇게 많이 쓰죠. 이거는 앞으로 발달시키는 거. 예. 그다음에 이거는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기술이나 자기계발서 등이 더 마음에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이 읽으신 소설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소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으신 소설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밍웨이의 무기여 자리 거라 또는 앙드레치드의 좁은 문, 빙점, 미우라 아야코의 네, 빙점 1분 소설이고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소설이 방금 막 나네요. 왜 그런 소설이 그렇게 오래 기억되십니까? 이유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무기여 자리거라 해서 그 힘들게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그 자기가 사랑하는 간호사랑 이렇게 스위스로 탈출하거든요. 스위스? 근데 거기서 이제 배를 저어가지고 가는데 이 여자가 아기를 가졌어요. 이 남자애. 근데 거기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노를 줬는데 막 손에 그냥 완전히 막 그냥 짓무르고 그지 너무 저으니까 다른 나라로 갈 때 얼마나 그 길이가 길겠어요. 어두운 강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저어야 하니까. 그래서 여자도 너무 힘드니까 여자도 져요. 근데 남자가 이제 이렇게 임신했으니까 이게 아기가 다치지 않게 하라. 잘 저어라.
몇 시간씩 저으면 얼마나 손이 부르트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아기가 예, 안 좋게 끝나죠. 스포일러가 될까봐 지금 주의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이런 거. 또 요렇게 기억에 남는 수는 뭡니까? 왜 그렇게 오래 기억되십니까? 요거는 우리가 그 채팅방에서 얘기할 때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만약 여러분이 작가라면 어떤 소설을 쓰고 싶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작가가 된다면 여러분도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소설을 쓰고 싶으신지. 예, 그 다음. 자, 서두가 이거 끝나서 이제는 이번엔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이라는 이 책의 작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귀읒미소.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요. 1974년도생이에요. 프랑스 앙티브에서 출생했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니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너무 다르죠? 모든 사람이 문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죠? 몽펠리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과정을 이수했고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집필 활동을 시작했다. 그 후 스케다마 링크에 이어 2004년 그 외를 출간 프랑스 문단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그 구애죠. 그 다음에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찾아 돌아오다. 당신 없는 나는 이란 많은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책이 엄청 많습니다. 세 번째 소설 구애조는 아마존 프랑스 85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언론은 귀읒미소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이렇게 찬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을 읽어보시면 느꼈겠지만 그 느낌이 다르죠. 귀읒미소라는 이 작가가 이렇게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이런 책을 쓰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 네.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선 파우스는 세 권의 소설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절필을 전환하고 섬에 들어와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이 섬은 이 보몽섬이라고 하죠. 근데 이 가상의 섬입니다. 이 나라는 화자 라파엘은 작가 지망생이고 네이선 파우스의 소설을 좋아하는 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네이선 파우스가 이 섬에 있는 그 화방에 지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네이선 파우스를 만나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예. 이 섬에 있는 책방에 지원해 알바를 하는 거죠. 일종의 직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우스를 만나 자신이 이 작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보죠. 가능성. 자. 작가 네이선이 왜 이 섬에 와서 사는지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1998년 파리 7구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그 책이요, 굉장히 그 짜임새가 있어요. 플롯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토리하고 플롯을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스토리는 그냥,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끝나는 거죠. 이야기가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플롯은 아니죠. 이거는 플롯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사건이 일어났으면 잠깐만요.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파헤치면서 범인을 이렇게 잡거나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원인과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원인과 결과? 원인이 일어났어. 내가 배가 아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배가 아파.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결과로 병원에 가거나 이런 식이죠. 근데 이걸 재밌게 하려면 이 플러스로 하는 거죠. 먼점에 누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왜 죽었을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추적을 하니까 약을 먹고 죽었네. 아니야 이건 살인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토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냥 줄거리만 줄줄 얘기하는데 플러스 뭐예요? 작가가 막 반전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막 스릴러 서스펜스, 스릴러 있게 만드는 거죠. 재미있게 만드는 과정이 플롯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에서 플롯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했는데 이게 98년 의사 알렉산드로 베르네우 일가족이 살해당하죠. 이 사건이 네이선이 연결되었습니다. 자, 네이선은 작가라 그랬죠? 작가. 유명한 작가예요. 그죠? 유명한 작가인데 하필은 왜 이 의사네 집 가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왜 보몽섬에 있죠? 책을 읽으신 분은 이제 아시겠죠? 일가족이 상해되겠죠? 자, 제가 말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자, 여기 의사 알렉산드로 베르네어 일가족의 누가 여기 여자가 있죠? 이쪽 알렉산드로 베르네어의 이 여자가 과거 어떻게 합니까? 네이선과 사랑하는 관계였죠. 사랑하는 관계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는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이 네이선이 이 여자를 못 잊죠. 예. 또한 이 미해에 대한 사건을 추적하는 루탕지 기자 마틸드. 이 마틸드 목례는 또 갑자기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예. 그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또한 그녀는 왜 네이선에게 복수하려고 할까요? 복수하려고 하죠. 네이선에게. 네이선, 요렇게 되겠죠? 예. 뭐, 요렇게 되거나, 뭐, 요렇게 되거나, 예. 뭐, 제가 복잡해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 살인사건이 또 납니다. 예, 아주 살인사건도 나고 복잡해요. 처음에 읽을 때는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읽다 보면 이게 실마리가 풀려요. 살인사건이 또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에서 3분의 2 정도로 책이 읽혀질 때쯤이면 하고 풀려요. 그죠? 이 실타락계처럼 막 뭉쳤던 것이 살살살살 풀리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러면서 맨 끝에는 어머나 이렇게 끝나죠. 예,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이선은 끝에 누구랑 삶을 시작할까요? 이 유명한 작가는 나는 또 나라는 저기 화자 있죠? 라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되었는지. 예. 자, 그 다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네이선이 절필을 한 후 이 유명한 작가가 절필을 했죠. 이 사람이 절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필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무슨 사건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고 야구 선수가 뭐 음주라든지 어떤 안 좋은 뭐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뭐 그만두게 되거나 잘리거나 영구 제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영구 제명. 영구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운동이라든지 하는 일을 갖다 못하게 영구 제명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그것밖에 모르는데. 근데 이 절필이라는 것은 작가한테는 진짜 생명과 같은 거예요. 누가 절필했다고 하면은 저는 어머 어떡해 너무 쓰고 싶을 텐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글을 옛날에 써서 시집도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쓰는 거하고 절필을 선언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자 내용을 보시면 1998년에서 2000년까지 파리 유명한 의사 이거 아까 했어요. 가족이 살해당하고요. 이게 이제 과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2018년 보몽섬에 들어와 서점에 쓰는 작가를 꿈꾸는 라펠 이게 현재예요. 자, 그 다음에 르탕지 기자인 마틸드 몽네가 20년 전 사건을 추적하죠. 그리고 예. 그래서 자 여기 읽어보시면 이런 부위가 나와요. 하와이에서 휴가를 온 연인들이 바다에 카메라를 빠뜨립니다. 카메라는 1만 킬로를 15년 동안 떠돌다가 타이페이 바이샤만 해변에서 발견되고요. 조깅을 하던 여자 미국 출신의 사업가가 뉴욕으로 이제 이 카메라를 가져갑니다. 가는 비행기가 그새 놓고 내립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JFK 공항 분식물 센터에 있다가 스코츠보로의 수화물 센터로 가게 되고 이게 좀 밀렸어요. 결국 카메라는 중고 가게로 가게 됩니다. 그 가게에 미국 출신 남자가 컴퓨터에 연결해 이걸 사죠. 이걸 사요. 이 중고 카메라를 삽니다. 연결하여 메모리 칩을 복구하고요. 그 안에 많은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카메라에 들어있는 사진은 20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베르네오 일가족 살해 사건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당시 아무런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던 사건이었는데 이 보몽섬에서 사체로 발견된 아폴린의 과거 전력이 드러나면서 그 옛날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즉, 이 카메라 있죠? 이 카메라, 이 카메라가 원래는 누구 거였다는 거죠? 예, 이 의사 부부 거였습니다. 자, 카메라에는 연인이었던 아폴린과 카림의 사진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베르네우 일가족 사진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누구 거예요? 베르네우 일가족의 의사 집안의 것이었죠. 이 의사 부부. 그런데 얘네들이 얘를 죽이고 아폴린과 카림이 이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찍은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인들이 베르네의 집에서 카메라를 훔친 것이라고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들에 대한 복수로 결국 서점 주인은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자, 서점 주인과 이 의사 베르네오 일가족은 어떤 관계죠? 예. 예. 이 베르네오의 연관되어 있죠? 네, 아버지죠. 예, 그리고 아버지고 또 르땅 기자 있죠. 기자는 누구예요? 이 서점 주인의 손녀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네우 일가족이 살아내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침대 밑에 있던 여자애가 누구예요? 바로 르땅 기자죠. 어려서 잘 모르지만 르땅 기자죠. 그래서 이 서점 주인은 이걸 알게 되고 나서 이 카린과 아폴린을 복수를 하게 됩니다. 왜? 자기네 자기 딸 사위를 죽였다. 다 죽였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딸과 또 여기 아들도 있었어요. 아들도 죽었죠. 이 딸만 살아남았죠. 손주 딸만. 그래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미국에 빠졌던 이 사건에 마틸드는 그 당시 왜 살인했었던 당시 왜 네이선이 집 근처에서 있었는지 참 이게 집 근처에 있었다. 집 근처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네이선이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얘 살인자다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요? 예, 이 베르네우 일가족에서 살았던 이 어린 딸이 그때 아주 어렸죠. 예, 그래서 했고 지금은 이제 커가지고 기자가 된 거죠. 그를 살인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네이선은 그동안 왜 자신이 절필을 할 수밖에 없는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절필을 할 수밖에 없었는 이유 나오죠. 맨 끝에. 자, 이거는 우리가 북후 활동 중에 이제 채팅을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생각하면서 읽기.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보몽섬. 환경 문제, 글쓰기란 무엇이고, 서점, 서점의 어떤 그런 거, 또 환경이란 것은 어떤 건지, 글쓰기란 무언지, 자, 그 다음에 보몽섬에 대해서 나타난 거, 또 언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런 거 잘 키워드로 생각하셨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그때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읽고 난 후의 느낌. 자, 내재와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자, 소설을 읽고 난 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 느낌을 글로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글로 적어보세요. 제가 이제 보낼 거예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작은 이 독서 일지 같은 게 있습니다. 반페이지도 좋고 이제 지금 없으면 그냥 종에다 쓰셔도 됩니다. 반페이지도 좋고 단 몇 줄도 좋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상을 글로 적고 서로 같이 읽어보세요. 네, 서로 같이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에서. 예.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라면 공감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식으로 소설을 전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이것도 재밌겠죠? 예, 이것도 재밌으니까 이것도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서요. 자, 이 작품을 읽고 무엇을 느끼고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을 읽고 깨달으셨습니까? 자, 다음 차시는 전쟁과 평화의 역사 최대한 쉽게 설명드립니다. 게르하르트 슈카쿤의
그 역사서죠. 예, 요거 있고요. 제가 지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 낸 활동지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어떻게 읽으셨는지. 대신 제가 이름은 지우고요. 그냥 활동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어제하고 오늘하고 2번 받았는데요. 예,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요걸 제가 빨리 잘랐어요, 위에를. 예, 원하시면요, 다음 시간에는 이름을 띄우겠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자, 책의 내용을 반 정도밖에 읽지 못했지만 주인공이 존경하는 작가의 내성과 엮이면서 마틸드 몽네에 대해 파고드는 내용이다. 아주 솔직하게 책을 반 정도 못 읽으셨지만 읽으시면 돼요. 예. 읽으셔서 같이 채팅을 하면 그때까지는 읽으실 것 같습니다. 예, 책을 바쁘셔서 못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각자 일하는 부서도 다르실 거고 뭐 피곤해서 못 읽을 수도 있으십니다. 열심히 읽으시면 좋겠지만 못 읽으셔도 독서 이 활동에는 참가하실 수 있으니까 괜찮으시니까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못한다고 또는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다 할 수 있고 또 다 책을 못 읽으시면 다음에 또 시간 나실 때 읽으시면 되니까요. 예. 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나 흥미로운 부분은 무엇이나요? 카메라가 살해된 여자가 원주인이었고 마틸드 몽츠가 그래서 알고 있던 거 이렇게 쭉 나오셨네요. 자. 이거는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주인공이 작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여정 맞죠? 이 라파엘이란 작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책을 읽고 깨달은 점은 뭐라고 하면 나는 과연 주인공처럼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노력을 했나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 내용은 이렇게 똑같고요. 요거 2번 한번 볼까요? 2번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나 흥미로운 부분 무엇이나요? 책의 내용 중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어떤 작가도 아직 결말이 80페이지나 남은 시점에서 화자를 죽이는 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 페이지에서 화자가 죽게 되는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책을 읽다가 갑자기 화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이 글을 이끌어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작가인 네이선 파우스가 이끌고 가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있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갑자기 베르테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깜짝 놀라서 그다음부터 누가 얘기하나? 예. 그러니까 이제 작가의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예, 아주 저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예, 그 다음에 딸이, 이제 주제는, 무엇입니까? 전 정말 이거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이분, 이 장병님, 아주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딸이 아버지의 정체를 몰랐듯. 자, 이 딸이 누구예요? 기자죠? 예, 마틸드 몽네 이 기자가 아버지의 정체를 몰랐듯 이 사회는 가까운 가족에게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선박에서 발견되죠. 예. 읽으신 분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책을 읽고 깨달은 점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이것도 참 너무너무 훌륭하게 생각이 너무너무 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병님의 것을 읽고 아주 오히려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책을 너무 잘 읽으신 것 같아요. 나는 이 책을 읽고 생각해보니 가족에 대해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좀 더 가족이나 주변에 관심을 기울여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예.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의사 부부, 주인공 의사 부부의 이 아버지, 이 가족이 살아되었지만 이 아버지란 사람이 아주 끔찍한 사람이었죠. 예, 그래서 딸은 아버지가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잘 몰랐죠, 사실은 아버지를. 그런데 네이선 파우스가 여기 이 유명한 작가가 여기서 섬에 살면서 사실은 이 딸에 대해서 이 딸에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죠. 요 밑에 있는 요 밑에 5번도 있는데요. 요번 5번에 있는 이름이 들어있어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이 그 친구분이 친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데 왜냐하면 친구가 저기 관심이 별로 없고 좀 무관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장병님의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이 좋아서 제가 4번을 골랐습니다. 이 책에서 책을 읽고 깨달은 점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써보세요. 이 책에 많은 작가들이 나오는데 그 작가들의 생각이 글을 쓰는 마음가짐 등 귀운 미술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 당연히 이제 귀운 미술의 생각이 반영됐겠죠. 예, 그건 잘 지적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유명한 작가가 글을 쓸 때 드는 생각들을 이 책을 통해 볼 수 있어 좋았고, 예. 글을 쓸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아무도 읽지 않지만 끝까지 쓰고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죠.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열정을 다하는 것을 보며 나도 내일에 열심히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 이렇게 해서 내재화를 하셨네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쉬워 보일 때 있죠. 어떤 일이 남들이 할 때는 쉬워 보이는데 사실 내가 하면 얼마나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 저희 일은 되게 만만해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해보면 만만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작가의 글 쓰는 것을 통해서 이 자기신의 어떤 그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이요. 자, 이 책을 추천한다면 누굴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자, 책 읽다 보니 반전의 포인트가 많다는 게 느껴진다. 예, 맞습니다.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아할 것 같다. 예, 재밌으니까요. 그죠? 추리소설. 귀여운 물소의 다른 작품들은 시점 변환이 잦은데, 이 장병님은요, 벌써, 다른 이 귀여운 물소의 작품을 벌써 읽으셨나봐요. 대단하십니다. 시점 변화가 많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여기 이 책은 시점 변화가 덜해서 읽는 게 편하다. 예, 시점 변화가 많으면 약간 좀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과 맞췄다가 또 저 사람한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점 변화는 어떠한 그 생동감을 줄 수 있어요. 생동감을 줄 수 있지만, 생동감을 주지 않고 그냥 어지럽게만 한다면, 어지럽게 하는 작품은 약간 힘들죠. 그죠? 갑자기 난 이 주인공한테 맞췄는데 갑자기 이 주인공한테 시점이 가? 그도 갑자기 또 다른 작가로 가? 또 가? 이렇게 하면, 힘들다는 말이죠. 그래, 다양한 시점도 재미있게 하면은 괜찮은데, 그걸 갖다 작가가 잘 못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시점 변환이 잦은데 이 책은 시점 변환이 덜해서 읽는 게 편안하다. 나처럼 잦은 시점 변환이 싫은 사람도 잘 읽을 것 같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포스트 조금 얘기를 더 하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들은요 시점 변화가 다양해요. 예, 다중 시점이라고 해요. 예, 다중 시점인데요. 이거를 작가들이 글을 잘 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힘들지 않아요. 다중 시점인데도. 그래서 뭐 영희 시점,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꿈 같은 이 우리나라 소설 중에 그것이 다중 시점인데요. 영희의 시점, 주인공 영희의 시점, 아버지 난장인이었던 아버지 시점, 어머니의 시점, 그 동생 시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도 편안해요. 그거는 이제 작가의 역량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다른 장병님의 것을 보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보실까요?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나 흥미로운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이분은 베르네유가 자기 가족을까지 죽인 것. 그 다음에 네이선이 작가죠. 네이선이 보몽섬에 있는 자기 집에 베르네유를 몇십 년을 가둔 거. 예, 예. 그 다음에 이 책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써보세요. 작가들의 비밀과 삶. 예, 재밌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예. 책 읽고 깨달은 점은 잘못하면 언젠가는 벌 받는다. 이렇게 하셨네요. 그 다음에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7년지기 친구가 있으시나 봐요. 스릴러나 반전적인 걸 이야기를 좋아해서 친구분한테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 걸 보겠습니다. 이분은 2번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예. 소설이면서 다른 소설의 구절이나 글귀를 나오는데 다른 책들은 별로 접하지 않았던 나에게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있었으며 챕터마다 시작하는 글귀들 있죠. 이야기의 흐름이나 어떠한 떡밥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거죠. 작가가 이야기를 쓰면서 글귀를 인용한 것인지 인용한 글을 토대로 글을 쓴 것이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챕터마다 시작하는 글귀들이 어떠한 그 자신이 쓰는 이야기에 있어서의 어떠한 어떤 암시 같은 걸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주게끔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한번 4번을 한번 보실까요? 4번. 그림을 그린 나에게 있어 네이선 파우스의 말들 중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었으며 글을 쓰는 작가나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는 멀지만 가까운 공감대의 형성을 지녔으며 앞으로 그림을 그리는 자세에 있어서 더욱 진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예. 이분은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소설가 네이선 파우스와의 어떤 일치감을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진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예. 그림을 그리는 자세에 있어서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이 소설하면 무거운 내용으로 생각하며 손을 대기 어려워하는데 너무 긴 내용도 아니고 300페이지밖에 되지 않아서 책을 별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책에 흥미를 가지기에 좋다고 생각한다. 예, 이 책은요 조금 두껍지만 처음에 봤을 때 저는 좀 두껍다고 생각했는데 두껍지만 내용이 처음에 제가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앞에는 조금 무슨 말인지 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재밌어져요. 그죠? 예, 저만 그런가요? 전 재밌어지더라고요. 예. 그 다음 다른 장병님 거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작가로 산다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 없는 삶이니까 이렇게 하셨네요. 그죠? 작가는 허구한 날 좀비처럼 살아요. 좀비. 근데 죽은 것처럼 틀어박혀서 글을 써야 되니까요. 그죠? 예. 생동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리된 삶이지. 떨어져서 글만 쓰니까요. 고독한 삶. 게다가 몇 날 며칠을 밤새워 머리를 쥐어짜낸 끝에 겨우 한두 문장 써내는데 독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들떠도 단 1초도 거들떠보지 않고 시큰둥해야지. 작가의 삶이란 바로 그런 거야. 예. 너무 작가의 삶은 슬픈 거죠. 뭐 잘 써 가지고 히트 쳐서 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힘들게 썼어도 아무런 이제 그 대가를 못 받으면 정말 더 힘들죠. 혹시 그래서 더 작가의 삶이 빛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 꼭 작가가 아니어도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투자를 했어요. 뭐 사업을 해도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성취를 막 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근데 진짜 속상하죠. 예. 그게 이제 어쩌면 우리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니고 누구나 이런 것은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작가라는 어떤 그 글 쓰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지 우리 삶 자체가 어쩌면 작가의 삶처럼 이렇게 그냥 너무 노력해도 아주 노력을 해도 이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쪽으로 귀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갑자기 울컥하네요. 예. 그게 인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잖아요, 인생은요.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인생은 뭐다? 인생은 역전할 수 있다. 반에서 꼴찌하거나 인생은 역전할 수 있다. 제가 이거 되게 좋아요, 이 말을. 왜냐면요, 인생은요, 수학 공식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딱딱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역전을 하기가 힘들지만, 인생은 역전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역전할 수 없지만, 역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끝나는지 몰라요, 인생은. 특이하죠. 제 경우도 저는 이제 보통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별로 이게 인생이 있어서 별로 그렇게 저도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역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역전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모르도. 예. 역전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써보세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건 사랑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 이 소설은 정말 사랑의 소설이에요. 사랑. 이 네이선 파울스가 얼마나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그 의사였죠? 이 여자에 대해서 진짜 자기가 모든 걸 막 걸었지만 그 자기 소중하게 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죠. 그리고 나서 또 그 여자는 살해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랑에 가는 거예요. 이 남자는 네이선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어때요? 이 네이선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의 남편을 죽일 수는 없어요. 왜? 자기는 유명한 작가이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일 수는 없단 말이죠. 윤리적으로. 근데 자기가 사랑했던 이 의사 여자의 남편은 너무 비도덕적이고 정말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완전히 동물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죽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네이선 파우스가 생각해낸 게 이 보몽섬에 들어와서 한 일이죠. 예. 모든 걸 바칠 정도로 사랑하니까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한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 예. 들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이 드는 거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건 다르죠. 예. 그래서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죠? 어떤 말이 있어요? 누가 해준다? 복수는 남이 해주는 것이다. 복수는 내가 하는 게 남이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 복수할 사람 있으면 기다리세요. 누군가는 해주니까요. 원래 복수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여기서 복수는 누가 해줬나요? 예, 누가 해줬는지 아시겠죠? 예. 딸이 한 게 아니죠? 예, 네이선이 해줬죠. 예. 그래서 원래 복수는 남이 해주는 것이다. 기다리세요. 누군가는 해줄 겁니다. 예. 자기가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수는 자기가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괴가 되죠? 예, 이상하죠? 복수는. 그래서, 남을 파괴하면, 어떻게 된다? 나도 파괴된다. 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영문학과 수업 시간 때 배운 거예요. 남을 파괴하면 나도 파괴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심을 해야 되고 혹시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하고 또 기회가 있다면 시정을 해야 하고 만약에 그러한 기회가 사라졌다면 예, 겸허하게 좋은 길로 가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죄를 상쇄하는 흐리게 한다는 거죠. 흐리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나중에 만나더라도 솔직하게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용기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고. 용기.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이게 아니다고 싶을 때는 발을 뺄 수 있는 용기. 이것도 용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커다란 것을 이룰 수 있는 용기 있지만 정말 나는 이거는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나 못하겠다 할 때 그만둘 수 있는 용기. 노할 수 있는 용기. 노할 수 있는 용기. 이것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다른 분입니다. 사회에서 작가로서 크게 인정받고 본인이 직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인물이 돌연 그 분야를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돌아가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예, 이분은 이제 평범한 삶, 잘 나가는 삶에서 평범한 삶으로 가는 것에 굉장히 인상을 받으셨나 봐요. 사람들은 모두 본인이 인정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데, 그렇죠, 인정. 주인공은 반대로 성공한 후 공허한 그 생활에 지쳐 포기하는 것을 보고 성공의 방향성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쓰셨네요. 예,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회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인정 또는 사랑을 받으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렇지만 사랑을 받을 만하고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는 애를 쓰는 게 좋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면요, 그렇게 애를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너무 고통과 힘이 들어요. 에너지가 너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당신한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 꼭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닌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인격이 아니다 할 때는 그렇게 애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너무 끌려다니고 힘들어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랑받을 필요 없다.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예.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때 인간적으로요. 자, 이 책은 작가인 기요모소가 소설 속 인물인 네이선 파우스를 통해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그럼요.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로서 기요모소의 작가로서 사명감을 독자들에게 말하며 이야기를 전해 나간다. 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분 거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이요. 책을 읽고서 주인공이 작가로서 자신이 쓴 책을 좋아하는 작가인 네이선에게 보이기에 열정적으로 네이선을 쫓아다니는 모습이 인상 깊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네요. 예,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친구분이 이름이 성주인데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주라는 친구분이요. 평소에도 셜록 홈즈 같은 추리소설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살인사건에 관련된 일을 추리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친구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으신가 봅니다. 예, 친구분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른 부분 거 보겠습니다. 3번. 아직 책을 다 읽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읽은 부분에서 일단 부딪혀 보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아직 책을 다 못 읽으셨지만 나중에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4번이요. 3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일단 부딪히는 것이 내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쵸. 이 나라는 화가 라파엘은 이 네이선을 이 유명한 작가를 찾아가서 부딪히죠. 이것은 굉장히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꿈을 향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주인공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총을 겨누고 이러면 무서워서 그냥 가버릴 텐데 이 나라는 라파엘은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의 어떤 견해라든지 평가를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애를 쓴 결과 라파엘은 나는 이 책 비밀스러운 작가들의 삶을 쓰게 되죠. 그죠? 예,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 네. 그 다음 이 밑에 한번 좀 보실까요? 이 책을 누구한테 추천하냐면 스릴러를 좋아하는 독자한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몰입도가 정말 높았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뒷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시다고 하십니다. 빨리 읽으십시오. 예. 자, 그리고 이 다른 장병님의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읽고 깨달은 점은요, 등장인물이 위기에 빠지고 사건에 휘말리게 되지만, 자, 나는 등장인물들이 위기에 빠지고 사건에 휘말리, 그렇죠. 나라는 이 라파엘이라는 이 작가 지망생은 휘말리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탈출구를 찾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포기하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든 잘 이겨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이 나라는 이 라파엘은 진짜 죽을 고기를 막 총을 겨누고 그러잖아요. 예, 네이선이 그래도 이겨내고 또 거기서 편지를 갖다가 또 훔쳐오고 그러죠. 그러면 그또막 이제 그 나중에 탈출을 할 때도 뭐 이렇게 굴러 떨어져서 죽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살아 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그 모든 사건에 휘말리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승자가 되죠. 탈출구를 갖다 모두 통과합니다. 예. 그 다음에 동기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책을 잘 읽지 않는 친구들도 한번 스토리에 빠져들면 자신의 상상 못했던 반전과 결말로 인해 흥미가 생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설책의 흥미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훑어보았습니다. 채팅 방에서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는 더 많은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